F-22, F-35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의 심장부, 그 비행 제어 시스템을 만든 한국계 천재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죠. 10년간의 헌신 끝에 그가 선택한 것은 조국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왜 그의 형량은 예상보다 훨씬 짧았을까요?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어떤 비밀 협상이 오갔던 걸까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한국계 천재는 어떻게 KF-21 보라매를 세계가 주목하는 전투기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항공우주 역사에 숨겨진 영웅 에드워드 리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에드워드 리는 창 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음울한 하늘은 그의 마음과 묘하게 일치했죠.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책임자로서 그는 F-22 전투기의 핵심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술 보고서에는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있지만 서명은 항상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넘게 최첨단 전투기의 두뇌를 설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지만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배경이 그의 공로를 가리는 그림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러 번 수정된 코드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비행 제어 알고리즘은 업계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었죠. 특히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케 하는 그의 독창적 알고리즘은 경쟁사들이 몇 년을 투자해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내 머릿속에서 탄생한 거야. 누구도 이 로직을 복제할 수 없지. 그날 저녁, 오랜 친구이자 한국방위산업연구원인 박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드, 우리가 자체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어. KF-21 보라매 프로젝트라고 해. 하지만 솔직히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날 부른 거야? 에드워드가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 자문으로 초청하는 거야.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내가 필요해, 에드. 이건 우리나라의 독자 개발 전투기가 될 거고 내 기술이 있다면? 진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빛났죠. 한국에서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진짜 그의 이름으로 일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의 업적이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을 지켜봐온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 에드워드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는 그가 태어난 조국에서 온 것이라는 아이러니를. 서울에 도착한 에드워드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연구소는 최첨단 시설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KF-21 프로젝트 팀은 난관에 부딪혀 있었죠. 비행 제어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테스트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2년 넘게 고생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팀장 김현우가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술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에드워드는 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전투기의 급격한 기동 중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난류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과 수학 그리고 직관의 문제예요. 그는 자신이 F-22 개발 과정에서 경험한 유사한 문제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죠. 밤늦게까지 그는 연구실에 남아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못다한 혁신을 여기서 완성할 거야. 불과 3개월 만에 에드워드의 솔루션은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안정성이 200% 이상 향상되었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고난도 기동도 가능해졌습니다. 김현우와 연구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 씨, 어떻게 이런 결과를? 김현우가 경외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10년 넘게 꿈꿔왔던 알고리즘이에요. 미국에서는 구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에드워드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에드워드가 연구실로 들어서자 프로젝트 팀원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현우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군사기술 불법 이전 혐의로 조사 중이랍니다. 에드워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난 어떤 물리적 자료도 가져오지 않았어. 모든 코드는 내 머릿속에서 새로 작성한 거야. 하지만 미국 정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에드워드의 지식 자체가 국가안보 자산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알았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에드워드는 미국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국제무기거래 규정 ITAR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니 자진 출두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는 한국 정부와 상의했고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두 나라 간의 군사기술 주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드워드 씨,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지만 미국 법원에서의 싸움이 될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20년형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만든 코드로 인해 감옥에 가야 한다니. 이런 상황의 아이러니가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에드워드는 곧바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기술 스파이로 묘사했고 그의 한국계 배경을 문제 삼았죠. 구치소에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분명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은 그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개발한 모든 것은 회사와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에드워드가 수백만 달러 가치의 군사기술을 적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머릿속 지식은 강제로 억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판사는 에드워드에게 2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피고인의 유죄 인정과 협조를 참작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에드워드의 변호사는 속삭였습니다. 정부 간 협상이 있었어요. 당신의 기술이 너무 중요해서 한국과 미국 모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길 원했던 겁니다. 한국은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국은 더 큰 소란을 원하지 않았죠. 에드워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만든 코드는 이미 두 국가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지식이 그를 감옥에 보냈지만 동시에 그를 더 심각한 처벌로부터 보호한 셈이었죠. 연방교도소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에드워드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독방은 3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고 창문은 하늘의 작은 조각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첫날 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신처럼 교육받은 사람은 처음이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보통 이 구역에는 마약상이나 살인자들이 수감되거든. 에드워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수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를 아시아인 천재 또는 스파이로 부르며 경계했죠. 그는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종이와 연필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상했습니다. 종이에 뭘 그리는 거야? 어느 날 한 수감자가 물었습니다. 비행의 꿈이야. 에드워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그리고 있던 것은 KF-21에 개선된 비행 경로 계산법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날들이 흘러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사건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와 방산업계에서는 그의 형량이 왜 이렇게 가벼웠는지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정부 간 비밀 거래가 있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했죠. 그의 형량이 19개월째 접어들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전 회사 동료였던 마이클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살만해. 출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에드워드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네가 개발한 알고리즘 때문에 회사에서 난리야.
네가 없는 동안 F-22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너의 코드는 너무 독창적이라 다른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에드워드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감금이 역설적으로 그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 곧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서는 내 이름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 형량이 짧은 진짜 이유인 것 같아. 군사 기밀을 내가 인정하든 말든 유출한 사람들은 보통 10년 이상 받는데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한국과 타협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들은 네가 빨리 돌아와서 미국을 위해 다시 일하길 원했지만 넌 이미 결심한 것 같구나. 에드워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한국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21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친 에드워드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출소 당일 교도소 앞에는 미국 정보기관 요원들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각각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죠. 리 씨, 우리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법적 의무는 다 끝났죠. 그는 한국 대사관 차량으로 향했고 24시간 내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감옥에서의 날들은 그에게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역설적으로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드워드는 예상치 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카이의 연구진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포와 수감 소식은 한국에서 조용히 다뤄졌지만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그의 귀환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씨,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현우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프로젝트는 계속됐지만 당신의 알고리즘만큼 효율적인 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소박한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진들 사이에서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진정한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을 경험했죠. 내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에드워드가 김현우에게 물었습니다. 김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KF-21 보라매의 비행 제어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로 임명되었습니다. 모든 문서와 코드에 당신의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에드워드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력 중 처음으로 그의 업적이 그의 이름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고 제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는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구상했던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모두 펼쳐놓자 연구진들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종이에 연필로 스케치했던 수식들은 전투기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혁신적인 개념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연구원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에드워드의 복귀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구상한 알고리즘들은 비행 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변혁시켰습니다. 특히 그가 개발한 적응형 난류 대응 시스템은 미국의 F-35조차 가지지 못한 첨단 기술이었죠. 이 알고리즘은 전투기가 스스로 학습하게 해줍니다. 에드워드가 설명했습니다. 각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 비행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시험 비행에서 KF-21은 모든 기대치를 초과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전투기의 응답성과 안정성에 감탄했고 국방부는 개발 일정을 앞당겨 양산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 선생님 덕분입니다. 시험 비행을 마친 최고참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이전 프로토타입과는 완전히 다른 항공기예요. 마치 전투기가 제 생각을 읽는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는 저녁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젊은 연구원들에게도 전파되어 연구팀 전체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며 코드를 작성하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힘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연구실에서 미국 F-35의 최근 소프트웨어 문제에 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F-35의 비행 제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되어 전 세계적으로 비행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에드워드는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미국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팀에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옆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 일하고 내 코드가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KF-21의 성공 소식은 서서히 국제항공우주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특히 비행 제어 시스템의 혁신성이 주목받았죠. 국제항공기 전시회에서 KF-21의 시범 비행은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에드워드의 이름은 이제 항공전자 소프트웨어의 혁신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그에게 귀국과 함께 파격적인 조건의 입사 제안을 보냈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요. 그의 선택은 단순한 직업적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첫 국제 에어쇼 데뷔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에어쇼에서 펼쳐진 시범 비행은 관중들을 놀라게 했고 국제 언론은 아시아의 새로운 공중 강자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특히 F-35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성능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주목받았죠.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현존하는 어떤 전투기보다 직관적입니다. 영국 항공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난도 기동에서 보여주는 안정성은 경이롭습니다. 에드워드는 에어쇼 현장에서 국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 미국에서의 인정받지 못한 업적, 체포와 수감, 그리고 한국에서의 극적인 재기는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많은 언론이 그를 억압된 천재로 묘사했고 그의 성공 스토리는 기술 주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리 씨, 미국에서는 당신의 기술이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제야 그 소원을 이룬 셈이죠. 하지만 이건 저만의 업적이 아닙니다.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과 함께한 결과물입니다. KF-21의 성공은 국제 방산 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구매 의사를 밝혔고 특히 F-35 도입의 부담을 느끼던 중소 국가들에게 KF-21은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인재가 조국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그를 기술 유출자로 간주했고 국제정보기관들은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에드워드가 가진 지식은 여전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죠. 어느 날 에드워드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일했던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에드워드. CTO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내가 필요해. F-35 프로젝트가 심각한 소프트웨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천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했다고. 에드워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갔을 때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그건 상황이 복잡했어. CTO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건 인정해.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기록을 지우고 네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어. 에드워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창한 하늘 아래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제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곳에서요. CTO는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에드워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이제 한국의 하늘을 지키고 세계 항공 우주 기술의 새 장을 열고 있었으니까요. KF-21 보라매의 공식 취역식이 열리는 날 서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활주로에는 KF-21이 있었고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VIP 좌석에 앉아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이 성과는 수많은 헌신적인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에드워드 리 박사의 공헌은 KF-21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비행 제어 시스템의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에드워드의 이름이 호명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겸손히 일어나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뜨거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는 전시된 KF-21 전투기로 다가갔습니다. 조종석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플라이트 컨트롤 치프 엔지니어 에드워드 리라고 새겨진 명판을 보며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개무량하시겠어요? 옆에 서 있던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꿈꿔온 순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내 기술이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것.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와 에드워드에게 질문했습니다. 리 박사님, 미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 중 어떤 것이 더 값진가요? 에드워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경험이 소중했어요. 미국에서 배운 기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서의 시간까지도.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외교적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가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는 이제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닌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대표적인 얼굴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비행 제어 시스템이 우리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 대표단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한국산 전투기를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의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는 사실에 약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여정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의 기술적 성취는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훗날 그가 국제항공우주학회에서 강연을 마치고 내려올 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코드가 내 이름으로 하늘을 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기술자로서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겁니다. 연단을 내려오며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이름을 되찾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다는 것을요. 활주로 위로 KF-21이 힘차게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에드워드 리는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한국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